현대차와 포스코에 이어 SK그룹도 K수소동맹에 합류했습니다. 세 그룹과 한화, 효성 등 5개 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수소 생산과 유통, 저장, 활용 등 이렇게 수소경제 전 분야에 4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그룹과 현대차그룹의 협력 소식, 이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수소 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은 이게 수소의 생산과 유통, 사용 등 전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를 원유를 시출을 해서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요. 전기 역시 전력 생산과 사용에 대한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지만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소를 사용하려면은 이런 인프라를 새로 갖춰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수소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게 전기차만 있으면 안 되고 수소를 만들고 운송하고 이런 생태계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SK그룹이 발표를 한 거는 수소를 생산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SK그룹은 향후 5년간 약 18조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는 2023년까지 인천시에 세계 최대 규모인 액화수소 3만 톤을 공급하고 2단계로 25년까지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청정수소 25만 톤을 보령 LNG 터미널 인근에서 생산해서 글로벌 1위 수소 생산 기업이 되겠다는 건데요. 일단 1단계에서 보시면은 인천에 SK 인천 석유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석유화학 공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소가 나오는데 이를 부생수소라고 합니다. 부생수소를 정제를 해서 액화를 시키면 운송하기가 굉장히 편리한데요. 사업 주체는 SK그룹의 계열사인 SKENS가 되고 약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액화수소 생산 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3만 톤 규모면 넥소 7만 5천 대가 동시에 지구 한 바퀴 약 4만 6,500km를 돌 수 있는 양입니다. 예. 2단계는 2025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보령의 LNG 터미널 인근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LNG 터미널 인근에서 하는 이유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채취를 하고 나서 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분류수소를 생산하겠다는 의미인데요. SK그룹은 국내에서 연간 28만 톤의 친환경 수소를 생산 공급하고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수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주 사용처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이게 수소를 생산하는 곳이 있으면 또 수소를 사용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동맹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생태계가 없는 산업은 생산을 하면서 사용할 사람이 있는지를 걱정을 해야 되고 이거를 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산이 되는지를 또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살 때 기름이나 주유소가 없어서 차를 못 사는 경우는 없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나 수소 충전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일단 SK그룹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차량 1,500대를 수소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보급을 할 계획이고요. 2022년까지는 수소 카고 트럭을, 2024년까지는 수소 트랙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차가 많아져야 수소를 생산하는 쪽에서도 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출처가 생기는 거죠. 수소 전기차가 늘어나야 수소차를 쓸 수 있고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수소 전기차를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2021년 말까지 인천과 울산 지역의 물류 서비스 거점인 SK 트럭하우스에 두 회사가 함께 수소 충전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SK 주유소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협력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확실히 2025년이 지나가면 도로 위의 풍경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소차가 갖춰진다고 수소 경제가 만들어지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용처나 안 그러면 다른 응용 분야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3만 톤만 하더라도 넥소가 7만 5천 대가 돌아다닐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게 28만 톤이 되면은 수소 전기차만 가지고 이 많은 수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일단 2030년까지 수소 전기차 50만 대, 수소 연료전지 70만 기를 공급하겠다는 FCB 비전 2030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H2에너지라는 회사, 유럽에다가 수소 트럭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소전기차 넥소와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를 사우디 아람코에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를 이용한 발전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 퓨어셀, LS 일렉트릭과 함께 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SK그룹 역시 2025년까지 수소 충전소 100곳을 운영해서 여기서 연간 8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또 약 400메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만들어서 연간 20만 톤의 수소를 전용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어제 그 수소경제위원회 전에 만나서 올해 상반기 중에 한국판 수소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자면 국내 기업들의 어떤 해외 수소 관련 사업들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것도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예. 현대차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브랜드 H2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법인명을 가진 중국 광저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현대모비스의 어떤 연료전지 시스템 공장이 있는데 해외에다가 연료전지 시스템 공장을 만드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공장이 완공이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간 6,500기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이거 역시 이렇게 연료전지 시스템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라든지 중국의 수소 시장의 발전 사항을 보면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수소전기차, 수소 트럭을 중심으로 약 한 100만 대를 공급하겠다는 매우 강력한 수소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에 H2 광저우 공장 건설을 계기로 수소전기 승용차, 상용차, 연료전지 시스템 판매를 통해서 중국의 수소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발빠르게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정부가 뒤에서 지원 사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계획은 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어제 수소경제위원회에 정세균 총리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지난해 2년 연속 수소전기차 판매 세계 1위, 수소전기차 보급,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세계 1위를 달성하는 수소경제의 성과를 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험실에서만 머물러 왔던 수소경제가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정부는 수소경제의 기본이 되는 수소를 값싸게 공급하기 위한 액화수소 생산, 운송,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일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8천억 원 넘는 돈을 수소경제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인천, 새만금, 울산 등 지역에 특화된 수소산업단지를 좀 조성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또 현재 73기인 수소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180기 이상으로 늘리고 특히 수소전기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수도권에는 수소충전소 50기 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